1970년 2월 25일 수요일. 그날은 유난히도 추웠다. 오전 9시 나는 여느 때처럼 한 화가의 작업실에 도착했다. 그 화가의 이름은 마크 로스코다. 평소처럼 로스코에게 인사를 했다. 하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로스코의 대답은 없었다. 로스코는 아내인 멜과 얼마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작업실을 집처럼 쓰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이상했다. 로스코? 로스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침실에도 조심스럽게 가보았지만 거기에도 없었다. 뭔가 불안했다. 로스코의 의사는 로스코가 그동안 항우울제를 과다 복용으로 그에 따른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의사는 로스코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지었고 그의 나이는 65세였다. 로스코가 발견되었을 때 작업실에는 피로 물들인 것 같은 한 장의 붉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로스코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 도대체 왜 우울증이 죽을 때까지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혔던 것일까? 로스코는 유대인 가족의 사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당시 러시아는 유대인에게 유독 혹독해 유대인 아들들을 군대에 징집당하기 일쑤였다. 이에 로스코 가족은 미국 이민을 결행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삶도 그리 녹록지는 않았다. 유대인이라는 꼬리표가 거기서도 내내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예일대에서 법학을 공부하던 로스코는 예일대에서 장학금을 받을 만큼 우수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대학 내의 엘리트주의와 인종차별적인 분위기로 실망한 데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2학년 때 자퇴를 하게 되었다. 학교를 박차고 나와서 로스코는 1923년 옹제공장 단지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는 우연히 미술학교인 아트 스튜던트 리그에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미술에 눈을 뜨게 된다. 로스코에 따르면 이것이 로스코의 첫 예술가의 출발점이었다. 차별받고 박해받았던 유태인의 새로운 삶을 찾은 것이다. 가난한 이민자 출신의 자존심 강한 반골 성향의 유대인이었던 로스코는 그 모든 악조건이 로스코를 더욱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예술이 부자들 아파트나 장식하는 현실을 거침없이 비난했고 자신의 그림이 화려한 꽃꽂이와 칵테일 파티 음식들 사이에 놓이는 것도 바라지 않았다. 로스코는 경제적으로는 힘들었어도 돈으로부터 예술의 순수함을 지킨다는 우월감이 있었다. 로스코의 예술은 그의 호전적인 성격과는 달리 명상적이고 종교적이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만의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은 1949년 초 잔악한 전쟁이 2차례나 세계를 휩쓸고 간 뒤였다. 전쟁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것에도 감동받지 못하는 정서적 불감증을 안겨주었다. 이에 로스코는 강렬한 감정을 담은 완전한 새로운 시각 언어만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상투적인 재현과 사실적인 묘사는 더 이상 인간 깊은 곳에 내재한 비극의 감정을 흔들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제 로스코의 그림에서 구체적인 형상은 점점 사라졌다. 그 대신 거대한 캔버스에 색들만이 가득 채워졌다. 그는 1956년작 오렌지와 노랑이 그 대표작이다. 그의 대표작은 가로 1.8m에서 세로 2.3m에 이르는 커다란 캔버스에 2개의 안개 같은 직사각형이 위아래로 배치되어 있다. 각각 노란색과 오렌지색 사각형을 그렸다기보다는 캔버스 위에 색들이 흘려진 것처럼 보인다. 마치 빛이 번지듯 색깔들이 환상적으로 배치된 로스코의 그림들은 예수나 성모 마리아 성인들이 없음에도 성화처럼 성스럽게 다가온다. 로스코는 이처럼 추상적인 그림이 여러 가지의 감정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했다. 1957년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 내 그림 앞에서 우는 사람들은 내가 그 그림을 그릴 때 겪은 것과 같은 종교적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 그림 앞에 섰을 때 힘없이 무너지고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은 내가 그 기본적인 감정을 잘 전달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어느새 로스코는 생면회화의 선구자가 되어 있었다. 1950년대 말에는 상업적인 성공도 뒤따랐고 1961년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대규모 회고전으로 명성이 자자해졌다. 이런 상황이 오면 누구나 크게 기뻐하고 행복하지만 로스코에게는 기쁜 것도 잠시, 그는 점점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비난했던 예술계의 기득권층에서 인정받자 갑자기 호전성을 잃고 세장에 갇힌 새가 되어가고 있었다. 로스코의 친구이자 큐레이터였던 캐서린 쿠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다. 로스코는 성공한 작가가 되어가면서 일찍이 자신이 그토록 비난했던 해악을 스스로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런 심리적인 갈등이 로스코를 불안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만들며 죄책감에 사로잡게 했다. 색채만으로 인류 역사의 비극적이고 숭고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었던 그는 점점 자신의 그림에서 밝은 색을 빼고 어둡게 칠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빨강, 노랑, 오렌지색 등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의 캔버스에는 1957년쯤 어두운 파랑, 초록, 회색과 검은색으로 변해갔다. 1958년 로스코에게 갈등이 드러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맨해튼 중심에 자리한 V층을 위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작품의뢰가 들어온 것이다. 로스코는 레스토랑에 온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밥을 먹는 공간이 아니라 경건한 공간으로 생각하길 기대하며 35,000달러라는 거액을 받고 벽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갈색과 주황색, 검은색이 주조를 이룬 경건한 작품이 완성이 되어갔다. 색상만 봐도 그리 식욕을 돋구는 그림은 아니었다. 작품을 거의 완성했을 때 로스코는 레스토랑을 방문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었다. 로스코가 본 그곳은 화려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모여 가벼운 농담이나 주고받는 곳이었다. 돈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예술이 들러리를 설 위기가 처하자 그는 기꺼이 명예를 위해 돈을 포기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엄격함과 단호함이 그리 오래가진 않았다. 어느새 명성은 지나가고 새로운 팝아트 부상으로 현실적인 위협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팝아트 작가들은 미디어와 광고 같은 일상적이고 속된 것들을 도발적으로 작품에 이용해 순식간에 인기를 얻고 스타가 되었다. 로스코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엘리트적 미술로 치부되어 갔다. 로스코는 팝아티스트를 애송이 화가들이라며 싫어했다. 하지만 로스코의 분노와는 관계없이 대세를 막을 수는 없었다.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로이 리렌스타인의 만화, 미국 아방가르드 예술을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다. 한물간 화가 로스코의 불안은 어느새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의 우울증을 반영하듯 작품들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다. 그가 말년에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작품 14점이 현재 휴스턴 성 토마스 대학 챗불에 걸려 있는데 한 점도 예외 없이 검은색, 갈색, 짙은 보라색을 띠고 있다. 검정과 회색, 회화들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로스코는 너무도 간단하게 말했다. 이 작품은 죽음에 관한 것이라고. 세계 화가였던 로스코에게 색조의 어두운 변화는 무엇을 의미했을까? 로스코의 삶과 죽음의 경계가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